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또 간밤에 보니까 네, 사상 최고치, 뭐 다우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다우도 예. 올랐습니다. 네,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 지수는 또 박스피 이 얘기 참 몇 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800선 그래도 이번 주 내지는 또 6월 내로는 또 돌파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돌파가 가능한지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6월 달 증시 시작하면서 네. 통계적으로 미국 시장이 6월 달이 거의 대부분 좋았었고 네. 6, 7월 달 증시 좋았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도 그거에 따라 좀 기대를 해보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유를 사실 뭐 구체적으로 딱 명확하게 이겁니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영업이익이 한 270조 이상 나오고 네. 사실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지수는 조금 사실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아직 뭐 사실 지수로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동안에 대어들이 많이 큰 주식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네. 그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각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10개 회사들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좀 갈리잖아요, 사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조금 그래도 보합인 반면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때 100조대에서 계속 움직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80조가 깨졌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가 물론 160조까지는 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차는 또 흐름이 좋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별로 좋지 않고 네이버 네.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또 기타 또 다른 대형주들이 또 쉽지 않은 그런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시 특징을 보면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반도체면 반도체, 또 뭐 자동차면 자동차, 또는 뭐 식품이면 식품 이렇게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그 깊게 들어가셔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지수와 상관없는 큰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사실 우리가 또 주식을 하면서 또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 하반기는 뭐 이런 종목 장세도 종목 장세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HBM 이제 퀄 통과라는 기대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이제 조금 실적 개선 이것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다시 증가. 그러면서 또 지수는 다시 한번 2,800을 좀 다음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올해 전망이 사실 작년 11월이었던가요? 그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공룡이 말을 해왔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주가가 올해 내내 사실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2,800, 2,900, 뭐 3,000 이런 기대보다는 지금 대장 섹터들, 주도 섹터들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들이 일단은 7월 달, 8월 달까지 2분기 실적 시즌 할 때까지는 계속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봤더니 이익이 2021년 대비해서는 12%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만 놓고 보면 그때 한참 3,100이니까 그렇죠. 야, 못해서 3,000은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하겠지만 이익 대비 자본 속도가 자본이요 21년 대비 20%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 더 늘어나니까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더 못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자회사 네. 자회사의 상장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주식도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급이 좀 많았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 안에서도 뭐 시장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솔리미터 현상이 강해지면서 뭐랄까요? 그 주도 내지는 성장이 있는 쪽은 사실 좀 과열권에 있는 맞습니다.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갔다 잠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한 게 최근에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B2라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뭐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네. 거죠. 20조 원을 좀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우리 뭐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네. 김도 있고 뭐 김밥 뭐 여기 먹거리가 요새는 네. 음식료 관련주에 대한 B2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영향이 음식료 관련주에 있을까요?
일단은 보니까 저 전체 신용잔고 보니까 20조가 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월 만에 20조 넘었는데 음.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신용잔고의 증가는 뭔가 그 가속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우리가 B2 또는 뭐는 CFD 관련된 그 레버리지를 쓰는 증시에서의 정말 그 안 좋은 점은 이제 하락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하락할 때 하락을 몇 배 이상으로 가속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올해는 사실 개별 종목 섹터들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 올 하반기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증시에 조금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사태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보니까 비트가 사실 좀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화장품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어제의 조정들이 일부 그런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다만 지금 아까 언급해 주셨던 K푸드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이런 부분들은 좀 B2가 됐든 좀 뭔가 이제 기간 조정이 됐든지 간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위치라고 보는데 이 구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에는 또 지금 최근에 방산 주식들이 한 몇 달 쉬었다가 올랐던 것처럼 올라오고 있죠. 그런 순환매의 차원으로 이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문화가 이제 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건데 2014, 15년대는 중국으로만 거의 좀 그렇죠. 한계 국가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북미나 유럽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화의 수출이 좋은 점이 좀 약간 사이클이 좀 길게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을 사서 공산품 딱 사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거는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쪽 섹터는 이번에 조정이 또 지나고 나면 향후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실적과 주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당분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이 또 이제 펀더멘탈 우리가 수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네. 보면 이 이상 더 늘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도 보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렇죠. 네. 펀더멘탈이 수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2가 늘어나더라도 뭐 일정 부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후에도 더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는 점은 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섹터별로 조금 하나하나 챙겨보는 차원에서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변동성이 좀 심해요. 바닥을 네. 잡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좀 심한데 그 안에서 장비주는 또 상대적으로 좀 잘 네. 버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아마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배터리 이 유럽 2024 호재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세로인 될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최근에 올라온 장비 주식들 보면 또는 또 소재 주식들 보면 기존에 없었던 사실 재료들이 좀 나왔죠. 왜냐하면 PNT 최근에 좀 급등했던 PNT 같은 경우에도 건식 공정, 코팅 건식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이제 사업 영역이 좀 들어온 거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그런 새로운 이슈가 붙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기존에 있었던 또는 뭐 테슬라가 간밤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오를 거다 또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오를 거다 이렇게 너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1의 관점으로 보기는 좀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새로운 재료거든요. 새로운 재료. 신선한 재료인데 지금 사실 최근에 오른 주식들을 보면 다 새로운 재료 때문에 맛을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있을 뭐 실리콘 응급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있을 인터배터리 결국은 삼성 SDI를 비롯한 관련 산업 사이클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뭔가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실적 하향 추세가 언제 안정이 될 것인가 또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큼 빨리 개선이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이
가장 주가 상승 트리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 지수를 붙잡고 있는 또는 코스닥 시장에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을 일으키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떨어지면 이게 왜 오르지 할 때 또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떨어졌네 할 때는 또 시장을 또 갑자기 또 올려놓는 그런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매매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 또는 3분기까지는 좀 확인해 보고 하셔도 좀 집중 투자를 1, 2분기에 집중 투자 하셨던 부분들이 3분기에는 사실 2차 전지 쪽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이제 2분기 이제 오고 있으니까 좀 지나면서 어느 쪽에서 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투자 기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둘러싼 업황이나 뭐 정책적인 기대감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수요도 둔화되고 있고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적을 체크하면서 그 안에서 또 서바이버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조금은 천천히 트레이딩을 해 나가는 섹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모멘텀이 되려고 하다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특히 네. 이제 CDMO 네. 관련주인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포함되면 뭐 우리나라에 사실상 좀 수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약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네.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중국 기업이 이제 제외됐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CDMO인 ST팜이나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좀 작은 종목들이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 회복은 안 됐고, 근데 뭐 간밤에 계속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최근에 나온 이슈들 보면 결국에는 좀 제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뭔가 명확하게 그게 언제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CDMO 주식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예, 그런 주식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제 다만 이런 CDMO 쪽은 요 이슈 때문에 조금 나중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생물보안법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려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CDMO는 관련 주식들은 지금은 뭐 신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조금 신약 개발과 관련된 주식들 또는 비만약과 관련된 주식들은 변동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좀 매수를 좀 촉발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진짜 과거에는 정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에서 이제는 이제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특히 이제 좀 밑에 있는 바이오들을 사시기보다는 잘 가고 있는 이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이오도 결국에는 또 미국이 중국 네. 뭐 대상 좀 제재가 네.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하면서 살아있는 뭐 주도주를 좀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제 체크해야 될 이벤트라든지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예.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좀 매크로 이벤트들이 한 번에 많았죠. 딱 소멸이 네, 됐죠. 맞아요. 우리나라 동시 만기도 있었고요. 이번 주는 특별하게 있다라고 하면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또 금리도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지금 주도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 갑자기 튀어서 뭐 어떠한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이벤트 나타나면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지금 주도 섹터들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일단 뭐 식품, 화장품, 뭐 방산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요. 이런 쪽에 너무 섹터들이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쪽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가스전이나 원전 같은 테마성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섹터까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아래에 있는 쪽까지 가기가 사실 조금 확률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올 여름까지는 계속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PBR 1배 미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싼 것도 많고 실적 밸류에이션의 확장성이 있는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였던 섹터나 종목들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을 내지한다 하더라도 주도주 내에서 매매를 하는 네.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